21살 대학교 2학년 김동훈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까지는 학교에 다니고 금, 토, 일, 3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에 80만원 정도 받는데 부모님께서 소득이 따로 없어 집의 모든 공과금이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갑니다.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용돈벌이라고 하지만 제게는 생계수단인 거죠. (24시간) 돌아가는 매장. 밤 시간에 일을 한다는 건 낮에 일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동안 단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죠. 항상 그렇듯 무겁고 긴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매장으로 돌아갈 시간. 앞으로 5시간 정도 더 일하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또 하루가 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오늘도 오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엽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잘 확인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4차 전원회의 제1을 선언합니다. 전원회의 사상 처음으로 언론 공개 발언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노사공익 간사님이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최저임금 인상만을 쳐다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 저임금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좀 올랐으면 다른 나라들도 올리긴 올리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게 향상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합리적인 색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곧 첫 번째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임. 저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이 월급을 병기할 것을 저희가 최저임금액 단위에 관한 안건, 시급이냐 월급이냐 결정 단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마다 소정 근로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민수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한 달 총 176시간 일을 했죠. 이제 시급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월급에 꼭 들어가야 할 주휴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기적으로 일하고 일하는 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 되면 1일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급이 아닌 월급 중심으로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이 빠져나갈 틈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면
대부분 그래서 내년에 얼마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회의는 금액 결정 외에도 우리 사회의 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룹니다. 임금 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중 하나죠. 이 병기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시급으로만 표기했을 때 누락되거나 유수당에 대한 그 문제는 별개의 또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 단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월급 기준으로 한 130, 14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사실 최저임금 바운더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어쨌든 시급이 강조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좀 상당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좀 전향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안건부터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인상을 위해서 최저임금님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최저임금님을 최고임금님으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최저임금님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최저임금님이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 시급 6,030원 15,000 Come on, come on, come on. Where are you from? New York, New York. This is our minimum wage. Oh, low. New York, 50,000 월이면 얼마요? 50에다가 5,000원. 15,000원. 여러분, 여기 뉴욕에서 온 아물사가 뉴욕에서 왔는데 최저시급이 15,000원이랍니다. 뉴욕에서. 대한민국 시급 6,030원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로우하다고 합니다. 로우. 저도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올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알바는 해봤는데 그 사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6,030원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 하셔서 사장님이 따로 계신 데에서는 제가 사장님보다 가져가는 돈이 많아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사장님들 이게 을과 을의 싸움이 결국 되지 않을까. 적어도 만 원은 해주세요. 맨날 엄마한테 돈 빌려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최저임금 더 인상시켜야 돼. 지금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이 되어야 청년들이 이랬어야 뭐가 될 것 아닌가? 이런 걸 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고 하나 봅니다. 나중에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생각해보고? 얼마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7,000원. 해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사해요. 우리 거리에서 마주치는 눈빛들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최저임금은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의 이름으로 말이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대가, 그리고 내일이 있는 삶. 그것이 최저임금의 진짜 의미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급을 얼마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상처를 피거나 누군가와 싸우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노동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나눈 우리 삶 속의 최저임금 이야기.
이제 저는 그 목소리들을 안고 다시 회의장으로 갑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퍼레이드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5차 전원회의 제1을 선언합니다. 지난 회의 때에 논의됐던 사측은 시급, 노측은 월급 안을 또 주장을 하셨고, 회의는 밤을 새고도 한치의 진전이 없습니다. 꼬리만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꼬리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1시간 동안 토론을 하기로 했던 것은 두 가지 1번과 2번을 다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1번만 논의도 2번 논의 안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안건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2번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사측은 최저임금의 사회 종류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그 예외로 두고자 하는 임용이나 PC방, 주유소, 택시업, 경비업, 편의점은 대부분 다른 업종과의 어떤 변별이 분명히 있는. 두 번째 안건은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6개의 영세 업종에 한해 시범적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꿀알바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 현장에서 크게 일하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주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업종별로 그 어떻게 네가 힘드니 네가 힘드니 그걸 어떻게 자료로 만드실 수 있을지. 지금 스텝으로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2달 됐는데요. 급여요? 급여는 그러니까 월급이 120인데 격주로 쉬고 있어요. 출근이 10시 시작해서 퇴근은 8시.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매장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몇 시간을 서 있으니까 발도 많이 아프고 좀 예민하신 손님들은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사람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게 힘들죠, 이제. 부모님이. 할만하냐, 그러고. 그냥 힘들지 않냐고. 미용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지 않냐고. 10명이 일을 하면 8명은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끈기를 갖지 않는 이상 디자인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과연 누군가의 삶을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 걸까요?